뉴욕 증시가 강보합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FOMC를 앞두고서 약간은 좀 지켜보자 이런 기조가 더 강해졌을 것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르긴 했지만 많이 오르지 못했다 이런 것이 이제 강보합이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FOMC 이후에 이 파월 의장의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결정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 동결의 가능성은 거의 99%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한 걱정은 없고 향후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알아보도록 하고요. 반도체를 믿고 3배나 베팅을 했는데 좀 많이 흔들렸다 이거죠. 네, 레버리지 3배짜리를 베팅한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라고 하는데 이 해외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이죠. 3배 레버리지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어제 많이 흔들렸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반도체 정말 바닥인지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더 눈을 돌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건 진작부터 말씀했던 얘기인데 그 중국 쪽 움직임들은 이제는 그 가성비를 많이 따진다 해서 고가 화장품들이 잘 안 팔린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다른 쪽 미국이나 유럽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는 시각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품은 이제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9일 화요일입니다. 해외 증시가 지금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죠. 상승 출발했어요. 그 다음에 나스닥은 하락 출발했군요. 다우지수는 상승 출발. 그리고 장중에 계속 흔들흔들 하다가 장 중반 정도에는 상승 기조를 좀 탔어요. 쫙 치고 올라갔는데 후반부 들어가면서 다시 내려갔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뭐지? 하면서 출발을 일단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낮에쯤 됐을 때 괜찮네, 나쁘지 않아, 금리는 동결이야 하면서 쭉 치고 올라갔는데 그 이후에 이제 이번에는 금리 동결인데 다음에는 뭐가 될까 이런 식으로 좀 걱정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은 일단 밥을 먹어서 배가 불러요. 밥을 많이 먹었지. 이제 냠냠잡잡 해가지고 아침을 먹었어요. 근데 아침을 먹고 나니까 이제 점심 걱정이 되는 거예요. 점심에 뭐 먹지? 점심에 배고프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하는 건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악재는 아니죠. 지금 당장 배가 부르니까. 근데 점심에 뭐 먹을지는 나에게 고민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이제 엄마가 야, 점심에는 라면이야, 떡볶이야, 뭐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네, 고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엄마는 누구? 파월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미국 시장은 예상에 들었던 것처럼 크게 내릴 만한 이유도, 크게 오를 만한 이유도 없는 상태. 그렇다면 보합 수준, 우리나라 증시도 그대로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보시면 됩니다.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연준은요,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 금리 인상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냥 99%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2월 회의까지 이제 9월달 지나고 나면요 11월, 12월 이 두 번의 회의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한 번 정도는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1월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30%, 근데 12월 회의에서는 40% 정도로 되어 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시기를 조금 더 뒤로 늦춘다 정도로 되어 있는 거고요. 여전히 불안감 요소는 가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이겠죠. 자, 골드만삭스는 11월에도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11월에만 너무 집중을 하고 있었던 나머지 12월에 금리 인상하면 되지롱. 네, 그래도 어차피 올해 안에 금리 인상이 되는 거니까 라고 생각이 돼버릴 수도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된다라면은 또 내년도 전망이 뒤로 조금 더 밀려나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금리 인상이 이번 7월로 해서 끝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내년 상반기 안에 금리 인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주가가 더 많이 튀어오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만약에 12월이 금리 인상의 마지막 시기다라고 해서 금리 인하의 시점을 더 뒤로 미룬다라면 내후년까지 흐름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년도 상반기 정도까지는 또 주춤주춤 하다가 하반기부터 오른다. 그러니까 어쨌든 상승장이 오기는 오는데 더 빨리 오느냐 더 천천히 오느냐, 그런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더 좋은 건가요? 2025년도까지 해서 상승한다, 그거하고 만약에 4,000포인트다 라고 생각했을 때요, 내년도에 4,000포인트에 갑니다 라는 것과 내후년까지 4,000포인트 갑니다, 뭐가 더 좋을까요? 상승 기조가 길게 나오는 게 더 좋을까요? 아니면 빠르게 짧게 치고 빠지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빠르게 치고 나가는 게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런 부분들 별로 노리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거의 논의가 되지 않았다. 이번에는 논의되지 않았다는 부분이고요. 11월과 12월, 지금 11월은 아닌 것 같고 12월로 떠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연준 이런 FOMC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이제 이거는 내일 저녁 되면 알 수 있겠죠? 수요일 저녁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에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지금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번에 회의에서 내놓는 가이던스, 즉 예상치가 전망치가 시장을 움직이게 할 것이다. 즉 전망치를 나쁘게 얘기한다면 주가가 좀 아래로 떨어질 것이고, 좋게 얘기한다면 위로 올라갈 것이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연준에게 맡겨야 한다, 우린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되게 길게 얘기한 거예요. 연준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움직임이 결정될 것이다. 지금은 모르겠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요. 파월이 얘기하는 대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하면 되잖아요. 지금은 일단 뭐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내년 전망에 있어서 투자자들의 전망이 분분한 상황에서 연준의 전망이 시장을 움직이게 될 것이다. 뭐 그냥 그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FOMC는 회의 결과보다도 파월 의장의 발언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이 뭐라고 중얼거리느냐, 뭐라고 얘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 전략을 달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9월 회의에서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은 99%, 그냥 거의 확실시 됐다 보시면 됩니다. 금리는 동결하게 될 것이고 11월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은 69%,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11월 회의까지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 인상은 없을 것 같다. 다만 12월에 또 금리 인상을 하게 된다면 산타랠리가 뭉개질 수도 있고요. 약간은 부담스러운 느낌을 가져갈 수도 있고, 되게 좀 질질 끄는 느낌이에요. 기다 아니다 딱 해가지고 결정 지으면 되지. 이거는 뭐 11월에 할 수도 있다, 12월에 할 수도 있다, 한다 안 한다가도 아니고 할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 뭐 보고 결정하자. 지겨운 놈다. 이제는 이 FOMC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조금 영향력을 좀 덜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런 모습이라서 주 초반 내일까지 증시는 크게 움직임은 없을 거예요. 어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오늘은 뭐 반등을 좀 보여준다거나 아니면은 내리더라도 그렇게 많이 내리지 않는 그런 형태, 뭐 강보합, 우리도 그런 정도로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반도체 관련한 부분들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얘기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이야기는 반도체 관련한 내용입니다. 반도체만 믿고 세배를 베팅했는데 개미들 대만발 악재 된 소리. 이게 뭔 소리냐면 대만 TSMC가 시설 투자 장비 납품을 연기했다. 이게 세계 최대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예요. 근데 시설 투자 장비 납품을 연기했다. 우리 장비가 지금 당장은 필요 없을 것 같으니까 조금 있다가 갖고 들어오세요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되면은 장사가 잘 되거나 또는 물건을 더 많이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장비의 납품을 연기해달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갖고 와가 아니라 빨리 갖고 와, 우리 빨리 만들어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반도체 업황이 너무 한가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지금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투자한 사람들 중에서
3배 레버리지를 주는 네, 그런 ETF를 대거 사들인 투자자들이 큰 낭패를 봤다.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다가 투자를 했다고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3배 레버리지 상장지수 펀드인 SOXL을 대거 매수한 서학개미들은 하루 만에 8.6% 평가 손실을 기록하게 됐다. 레버리지 하지 마세요. 레버리지 아직 할 때가 아니죠. 이게 바닥이라든지 뭐 그런 시점에서 이제 대응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3번씩이나 갖다 거는 거, 특히나 이런 반도체 업종에다 갖다 거는 건 좋지 않습니다. 시장 같은 경우도요, 저점에서 레버리지를 매수하게 되면 일단은 가는 동안에 흔들리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이게 쭉 치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에서 진행을 해야지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데, 바닥권처럼 들락날락하는 모습들이거나 변동성이 심한 구간에서는 레버리지 잘못 건드렸다가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버리지 같은 경우나 또는 인버스, 곧버스, 인버스는 상관없죠. 뭐 곧버스, 뭐 인버스도 뭐 2배, 3배 나오는 것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에요. 특히 이제 이런 방향이 확실하게 결정돼서 이제는 누가 뭐래도 상승장이야 라고 했을 때는 레버리지에 투자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뭐래도 하락장이야 그럼 곧버스에 투자하셔도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애매한 구간에서는 하시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반도체 지수가 바닥이다, 좋아진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쪽으로 갔다가 집중해서 집어넣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이 TSMC에 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납품 연기 요청이기 때문에 좀 이따 줘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급락한다거나 뭐 이상해진다거나 이렇게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부담감은 줄 수밖에 없겠죠. 왜냐면은 당연히 부담이 생기죠. 좀 더 많이 만들어야지 더 많이 팔릴 텐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제 부담감의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지금 보면 이제 반도체 경기 바닥론을 예상하고 이 3배 레버리지, 그러니까 많이 먹겠다는 욕심,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욕심을 내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안 좋은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 내지 말고 천천히 좀 보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항상 말씀드린 거잖아요. 욕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리고 그렇게 정석적인 투자를 해야지만이 결과가 좋게 나온다. 네. 증권가에서도요, 최근 반도체주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하는 보고서가 다수 나왔다. 이게 불을 지핀 거지. 네. 제목이 되게 웃기대요. 한국투자증권에서도 15일날 나왔대요. 15일날. 지금 반도체 안 사면 뭐 사시게요? 라고 얘기가 나왔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023년 종목장은 끝났다. 이제는 삼성전자가 끈다. 그런 얘기. 해피 뉴 빅 사이클. 다올투자증권. 자, 지금 이런 그 증권사 리포트들, 얘네들 지금 이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나오는 리포트들은 조금 좀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그러니까 뭐 올라가는 거 보고 이게 지금 뭐 상품 판매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뭐 지금 잘 나가니까 이제 기회 쓰겠다. 그러니까 증권사 리포트가 항상 욕을 먹어요. 왜 욕을 먹느냐?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해서 좋아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써줘야지 사람들이 매수를 한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어느 정도 단기 상승이 올라오고 나서 리포트를 써요. 물론 더 올라갈 거예요. 더 올라갈 건데 단기 상승이 올라가는 거 보고 리포트를 듣다 같이 써요. 그러면 리포트를 봐주는 사람이 많아지겠죠. 근데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아요. 그럼 또 욕을 먹거든. 그러니까 이 리포트를 제공하는 그 시점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저 밑에서 기어다닐 때는 뭐 나쁘다, 업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다, 큰일 났다, 뭐 등등등. 물론 이제 리포트를 저렇게 안 썼을 뿐이지 리포트가 나오긴 했었어요. 네, 안 좋다는 얘기로. 그러니까 안 좋을 때는 더 안 좋다 얘기 나오고 좋을 때는 더 좋다 얘기 나오고, 이거 가지고 리포트를 쓰게 되면 이게 그다지 좋은 성과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리포트에 대한 어떤 부분들을 조금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생각되고요. 자, 아무튼 네, 이 반도체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요, 전체적인 어떤 상승이 좀 진행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쪽이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고 AI 수요 증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공급업체 감산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급 부족에 따른 가격 인상 이런 것들이 기업의 실적을 증가시킬 것이다. 자, 삼성전자가 지금 그 실적적인 부분은 3분기 실적이 최소 2조 원대가 나올 거로 생각되고 있죠. 2조 원대 후반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더 많이 좋아져야 돼요. 과거 실적하고 비교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올라간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정상화 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이제 10조 원대,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런 흐름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반도체 종목군들이 바닥을 통과하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니까, 준비는 이런 시점에서부터 하면 되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을 때는 조심했다가, 조정이 좀 나오게 되면 다시 사는, 그런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잘 체크하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중국 관광객을 기대했던 화장품 종목군들이 오히려 미국 쪽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 중국이 이제 단체 관광을 허용했었잖아요.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그리고 나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다시 약세를 보이고 있다. 자, 즉 중국 단체 관광 허용, 그래갖고 화장품들이 막 상가 치고 난리를 쳤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거 없이 그냥 다시 슬금슬금 내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중국의 경기 둔화 얘기 같이 나왔어요. 중국의 경기 둔화 소식 때문에 고가 화장품 매출이 위축될 것이다. 그래서 중국 애들도 지금은 고가 상품보다는 중저가 상품을 더 선호하기 시작했다. 가성비를 따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중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들도 중국 소비에는 역시 악재 요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인데, 자,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들은요, 중국에 너무 의존을 하면 안 됩니다. 중국에 의존을 하면 안 되고,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거지만, 이제 다른 지역을 많이 노리셔야 돼요. 중국 같은 경우가 자기네하고 독점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쥐고 흩으려고 하던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 화장품 관련주들에게는 결국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에만 매달리는 그런 형태로 가시면 절대 안 되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참고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걸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좀 잘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걸 피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대기업 쪽,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 이런 쪽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중국 쪽의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걸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네. 자, 그래서 이 대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현재 중국을 이 기회 상대로 아닌 다른 쪽이 어느 쪽을 노려야 되느냐. 지금 현재 보면 미국에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해요. 미국 쪽에서 지금 한국의 화장품 수입국 중에서 한국의 시장 점유율이 20% 정도 1등이랍니다. 그러니까 미국 화장품 수입국, 미국으로 화장품을 수출하는 국가 중에서 한국이 가장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마도 이게 K-팝에 대한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남자애들도 있지만 우리 남자애들도 화장하고 다니잖아요. 근데 여자애들 아이돌 그런 거 보면서 이 남녀노소 가르지 않고 화장을 하는 그런 쪽으로 한국 화장품 쓰자. 네, 이럴 수 있겠다. 네, 그런 얘기가 있다고 하네요. 이게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즉 이게 문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전 세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기대치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고 관련한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가 또 화장품 명품이 많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제치고 한국 화장품이 점유율 1등에 올라갔다. 이런 거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존 쪽에서 일단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이 좀 싼 것도 있고 질도 좋고 그렇다고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중국 쪽 입장에서는 이 화장품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애매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쪽으로 성과를 내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데
근데 중국 쪽이든 미국 쪽이든 간에 중저가 화장품 종목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 우리가 참고도 하시기 바라고요. 중국 쪽으로만 너무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네, 중국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전히 이제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서 점차적으로 좋아지긴 하겠고, 또 중국의 경제 지표가 또 살짝 뭐 계속 나쁘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개선되는 효과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분위기가 그렇게 나빠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네, 이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는 부분들, 이런 것들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먹고 살기 힘든 그런 상황들이 좀 계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의 상황들이 별로 좋지 않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봐야 되겠죠. 소비의 규모가 예전 같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것도 약간에게 악재 요인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것은 꾸준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고요. FOMC를 앞두고서 이제 시장은 보합세를 보였다. 네, 이 연준의 그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이 결정될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반도체를 믿고 세배 베팅 했는데, 이거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부분인데, 레버리지 투자는 지금은 그래도 아직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시장에 대한 레버리지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종목 레버리지로 들어가서 아니면 업황, 이렇게 변동성, 어떤 특정 지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버리지를 그냥 레버리지도 아니고, 네, 3배씩 갖다 거는 거 약간 부담될 수가 있겠죠. 3배씩 건다는 것은 하락했을 때는 한 2, 3일 만에 바로 그냥 털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자, 화장품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보다 미국 쪽으로 더 많이 팔아먹고 있다. 아마존,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더 팔리고 있고, 또, 그 미국 시장에서의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국 쪽을 자꾸 배제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중국 단체 관광객이 들어와서 이제 소비를 얼마나 많이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소비의 규모도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해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뭐 크게 네, 볼만한 부분들은 지금은 없어요. 대신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면 약간의 그 시간이 필요한 네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많이 떨어지거나 그런 부분 별로 없을 테니까 네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 없이 좀 지루한 형태로 FOMC를 지켜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고 똑 떨어지는 모습일 거예요. 자, 주식을 사놓고 HTS를 하루 종일 들여다보면서 화를 냈다가 웃었다가 한다면 당신은 세상에서 제일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소리치고 기도한다고 해서 주식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믿고 내버려두면 스스로 알아서 잘 올라줄 것이기 때문이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네, 스타코믹스 190페이지입니다. 네, 애쓰지 마세요. 놀아도 되는 게 주식 투자입니다. 네, 네. 애쓰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뭐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고민한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거나 또 뭐 슬퍼한다고 해서 주가가 내려가거나 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래서 주가의 등락과 여러분들의 생각은 전혀 여러분들의 바람, 소망 이런 거는 별로 관계가 없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래 하시던 거 하면서 시장 올라올 때마다 툭툭 네. 뭐 거기에 대한 대응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조금 있다가 장중 시황 때 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